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과 당선 가능성 등 기존의 평가 지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2,000명가량의 여론조사와 홈페이지 의견 수렴으로 공천 기준부터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회의를 마친 공관위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감점을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달리 이른바 물갈이 대상과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기준부터 여론을 반영한다며 주목도를 높여간다는 보관이지만 탈락자들의 경선 불복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친명계를 겨냥해 결국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여할 게 뻔한 공천 기준 마련이라며 국민을 내세웠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선거엔 갈등이 있다면서도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갈등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자객공천이란 말은 언어 도단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한 친명계 인사들은 잇따라 예비후보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부대변인도 대리기사를 찾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보름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를 맞는 회의실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며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귀 첫날 영입 인사도 직접 발표하면서 현 정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소개하면서 지하의 김구 선생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풍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을 떠난 이낙연 전 대표와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선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고만 말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비판까지 함께 담아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는 관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나온 이원욱 의원은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신 적 있냐며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 기준과 배점 등 공천 룰을 확정합니다. 현역 의원 탈락 등 민감한 문제가 엮여 있어 이재명 대표의 공정성과 단합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의 성비위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른바 성비위 의혹 3인방이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공천이 아니라 망천으로 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나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즉각적 조치가 아니라 질질 끌고 있거나 정밀 심사로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정봉주 전 의원은 같은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현근택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 중원, 강의원 특보는 광주 서구 갑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 판정,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성범죄 가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거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대처 또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여당에서 일어났다면 공관위는 훨씬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파장이 확대되자 성희롱과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던 강의원 특보는 자신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차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인사라 해도 필요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